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전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사항, 건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전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도 좋고요. 일반 전화도 좋습니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 남성 비뇨기과 관련된 통증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남성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시기 바라고 또 아내분들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관이 없습니다. 맨비뇨기과의 박성현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네. 유입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오늘 통증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성 비뇨기과에 관련 이야기도 통증이 또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남성분들에 대한 비뇨기과 통증도 많죠. 전립선 통도 있고, 배뇨통도 있고, 전립선 암에 관련된 통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남성이 조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정신적인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보통 이제 전립선염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요도의 통증이나 그 전립선 쪽의 통증 또는 사정 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전립선 암 등에 의해서는 전체적인 골반의 통증을 호소하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중년 남성들께서는 발기부전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자, 발기부전 알아보기 전에요. 그 남성 성기능 장애로 인한 내용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알겠습니다. 자, 그 발기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남성 성기능 장애로 알려진 것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발기부전과 조루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남성 갱년기 장애 또는 남성 성기 왜소 컴플렉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궁금하신 거 하나 있었죠? 네, 저는 마음이 급해서 과연 발기부전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이게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예, 보통 발기부전이란 성관계 시에 발기가 중간에 죽어버린다라든가 아니면 완전하게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질환으로서요. 보통 발기부전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보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또는 고지혈증 등과 같은 그런 혈관에 관계된 성인병이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도 수술 또는 외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전립선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암 수술 그런 수술들을 통해서 그 발기와 연관된 신경들이 손상을 입을 경우에 발기력에 저하가 올 수 있으며 그 추락사고, 교통사고 등으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초기 증상을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초기 증상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보통 초기 증상이라 하면 처음에 발기의 강직도가 많이 감소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발기 후에 금세 죽어버리는 지속 시간이 감소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그 작용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이후에 성관계 시에 발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때문에 심미성 발기부전도 올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한 번 알게 되면 자꾸 그것 때문에 다음에 또 안 될까, 또 안 될까?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전혀 발기가 안 되는 상태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 후에 또 만족감도 떨어질 수 있고요. 예. 자, 자, 그러면요, 이 우리나라 발기부전 남성 현황이 이 세계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가요?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보통 여태까지 발기부전 유병률을 조사해 보았을 때 보통 2006년도 보고가 있습니다. 40대에서 21% 정도의 우리나라 발기부전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50대에서는 31% 정도, 60대에서 33%, 70대에서는 42% 정도의 발기부전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이 발기부전 유병률은 서양 다른 외국과 비교를 하였을 때 1.5에서 2배 정도,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높은 건가요? 예, 저희가 더 스트레스를 높습니다.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유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자, 검사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보통 이제 그 발기부전에 대한 검사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병력 청취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기가 중간중간 잘 되는지 여부, 얼마나 만족했는지 여부들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이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음경이나 고환의 기형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사실 검사를 통해서 그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발기부전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보통 일단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다른 알려진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예. 그 이후에도 이외에도 금연이나 운동, 금주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신체의 건강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의료진이 해드릴 수 있는 치료로는 보통 경구용 약제, 보통 많이 알려진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와 같은 먹는 약과 더불어서 그런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 약에 별로 효과가 없다라든가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주사제, 자가 주사 요법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먹는 약, 주사, 수술적인 방법, 기타 요법인데 먼저 먹는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예, 보통 제일 먼저 그 출시된 비아그라라는 약이 있고요. 예. 그 이후에 레비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와 같은 약들이 네. 여러 개 많이 출시가 돼 있는 상황이며 남성들 입에서 호재됐던 이름들이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사요법이라고 예. 트리믹스라고 되어 있는 치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먹는 경구용 약제는 그 대부분의 70에서 80% 정도 환자들 경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반해서 간혹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두통이 생긴다라든가 아니면 코막힘 또는 그 눈이 충혈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심혈관계 질환 중에 협심증이나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질산염 제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질산염이 어떻게 다시 한 번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실버 나이트레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이제 협심증 있는 분들한테 응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다이나마이트에서 예, 그 추천하는 거죠. 혀 밑에 드는 예, 거. 맞습니다. 네. 혀 밑에 넣든가 스프레이를 뿌리든가 하는 그렇죠. 약제입니다. 예. 이것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 전신에 영향이 없는 예. 그 자가 주사요법, 성기에다 직접 자가 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보통 이제 세 가지 약물을 믹스를 해가지고 그 주사를 하게 되고요. 그 같은 경우에 약물보다 일단은 전신의 부작용이 적고 네. 용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사 방법 저희가 음경에다 직접 넣는 거 그림 준비했습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예. 보통 그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네. 몇 가지 세트를 저희가 챙겨드리게 되고요. 네, 본인들이 하는 거죠. 예, 본인이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예. 알코올 솜과 주사제가 들어있는 실린지 그리고 그 주사를 쉽게 놓을 수 있게 만들어진 펜을 같이 드리게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주사 위치는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와 그다음에 신경과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12시 방향, 6시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며 주사 놓는 위치는 보통 2시에서 3시 또는 10시에서 9시에서 10시 방향에다가 주사를 놓게 됩니다. 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네. 주사제를 가지고 먼저 주사를 풀러서 주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예. 그다음이요. 그 이후에 안전장치를 잠그고 예. 주사제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돌려 잠근 후에 예. 성기에 일단 주사를 준비를 합니다. 저희 소독을 좀 해야죠, 예, 알콜로. 알코올솜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요? 버튼을 눌러 주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보통 15분 정도 후에 네. 발기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고부관계를 가져도 있습니다.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수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이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크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것은 그 아까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그 발기부전 치료제나 주사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영구적인 발기체를 몸 안에 넣어드림으로 해가지고 발기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이고요. 네. 그 방법으로 보통 그 굴곡형과 팽창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 준비했죠? 예. 네.
굴곡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속 발기가 돼 있는 상태의 실리콘 재질의 그 발기체를 그 음경 해면체 안에 넣어둠으로써 발기를 유지시켜주는 것인데요. 예. 이것의 단점은 계속 발기가 유발이 돼 있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리적인 것과 조금 네. 맞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팽창형 음경 보형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같은 경우에는 음경에 들어가는 실린더가 있고 그 실린더에 생리식염수를 채움으로써 예. 발기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렇군요. 그곳에 그 저장고와 스위치가 같이 위치를 하게 되는 예. 것입니다. 근데 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가주사법은 자꾸 주사를 놓다 보면 그 주사 놓는 그 부분이 섬유화가 된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 약도 양을 많이 늘려야 되고 먹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이 보형물,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남자의 그 인체에 그 성게 집어넣는 건데 거기서 이물감이라든가 또 터진다거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우려 부작용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발기 자가 주사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군데보다는 좀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통 섬유화되는 것들은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약물의 용량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씩 본인이 조금 만족하는 정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적정 용량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 자가 주사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 치료 중에서 음경 보형물 삽입술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게 음경 확대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보통 말씀을 드리면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것은 발기라는 우리 몸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한 방법이고 음경 확대술이라 하면 보통 성기가 왜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또는 실제 성기 왜소증 환자들에 있어서 성기의 둘레나 길이를 확장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역시 또 저는 항상 이 남자이다 보니까 예. 제 생각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부작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모든 수술들이 그렇듯이 간단한 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주사 항생제나 먹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그 안정된 그리고 그 검증된 재료를 사용한다라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자, 그리고요, 이 성인 남성 중에서 2에서 30% 정도가 갖고 있다고 하지요. 근데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지요라고 그랬습니까?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이 조루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발기부전이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발생하는 거라면 이 조루증은 오히려 좀 젊은 층에서 흔하다고 하는데 네. 자, 조루증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설명과 치료 방법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자꾸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보통 조루증이라면 사정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보통 그러한 사정 장애는 그 너무 관계 시에 너무 1, 2분 미만으로 너무 사정이 빨리 된다라든가 아니면 10번의 관계에서 5번 이상 파트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보통 조루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면 그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해 가지고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림 준비했죠? 예, 네. 보통 그 사정이 되는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고요. 예.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고안에서 정자가 생성돼서 부고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관이라는 것을 타고 그래서 아랫배 위쪽으로 돌아서 정낭에서 여러 네. 가지 정액 성분과 만나서 전립선을 통해서 소변이 전립선을 통할 때 전립선 액이 예, 알칼리성의 액이 그걸 섞여서 같이 네, 요도 네, 쪽으로 요도 쪽으로 해서 사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산성을 뚫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손님하시고. 자, 조루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보통 조루증의 원인은 뭐 모든 질환들이 남성 질환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보통 심리적인 원인과 신체적인 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심리적인 원인은 보통 초기 성 경험 시에 너무 상대방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로 사정을 해버렸다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추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네. 또한 중추신경계에서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물질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감소하여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실제적으로 음경이나 귀두에 너무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조루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이 조루증 치료도 이 약물이나 수술요법이 있는 건가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먹는 약도 현재 출시되어서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로는 그 배부신경 차단술이라는 음경에서 감각 신경만을 좌우하는 신경을 차단하여 조금 둔하게 만들어줘서 조루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나왔을 텐데요. 그러니까 좀 크기가 불만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발기력도 좀 부족하다. 이럴 때 치료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해드릴 수 있는 것으로는 이제 귀두 확대, 뭐 음경 확대, 길이 연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루 시술 같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뭐 성기가 발기 시에 한쪽으로 휘는 경우에 만곡증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바셀린 제거나 이물질을 삽입한 경우에 그거를 재건해주는 음경 재건술들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입니다. 의료입니다. 자, 02-6672-0114번으로 저희가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전에 죄송합니다. 아유, 안 바쁩니다. 여러분 전화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나이가 70인데요. 예. 10년 전부터 졸음증이 오고요. 예. 또 그 성기가 굉장히 그 양기가 떨어졌다 해서 병원에 가니까 예.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주사로 어떻게 성기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러고 예. 또 어떤 선생님은 가니까 주사로 했다가 그 주사가 갑작스레 떨어지면은 다시 회복길이 없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아침에만 먹는 약,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 보고 하나씩 그렇게 하루에 2회를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 거기에 대해서 좀 좋아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보통 조루 증상과 더불어서 발기부전 증상도 같이 있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경우에 제가 가장 선생님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전에 병원에 갔을 때 자가 주사 요법을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 발기를 유지를 시켜주고 그 발기는 사정 이후에도 발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주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루증의 예방이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비뇨기과 병원 찾으셔서 한번 그 주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사 내용 어떤 주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믹스 주사라는 그 주사제고요. 성기에다가 자가 주사를 하게 됩니다. 네, 상품명은 아니었죠? 예, 상품명은 아니고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명이 트리믹스입니다. 성분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세 가지 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리플 플레이처럼 예. 세 가지 약품이 섞여 있는 예. 절대 약 이름이 아닙니다. 네. 성분입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네. 음경 확대라고 한다면 사실 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자신의 실체 일부에 어떤 재료가 이식되는지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몸에 이제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예, 보통 음경 확대라면 어떠한 재질을 음경에 주입을 함으로써 그 두께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본인 배 또는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하여 주입해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외에 다른 우리 몸이 아닌 다른 데서 재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삽입해주는 대체진피 이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체진피 이식으로는 보통 알로덤이나 라이오플란트, 파워폴 같은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요. 자가지방으로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복부 지방 또는 엉덩이살 또는 허벅지 지방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방 주입술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의 지방을 빼서 거기에 그 크기가 좀 작은 부분에 집어넣어서 크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볼까요? 예. 그림 준비했습니다. 예. 보통 자가 지방을 이용한 확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꼽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보통 지방 흡입 수술을 하듯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아래 복부에 있는 지방들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 채취한 지방을 원심 분리를 통하여 순수한 지방층과 불필요한 층으로 나누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부 밑에 그리고 발기가 되는 음경 해면체 위쪽의 피부에 지방을 주입을 함으로써 음경 둘레가 3 내지 4cm 정도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 자가 지방에 줄기세포 이식을 더하는 방식이 있던데, 자,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줄기세포까지 여기 이제 드디어는 입성이 됐네요. 예, 비뇨기과 예. 의학에도. 비뇨기과에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보통 지방을 이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이 많이 흡수가 돼버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거듭하게 되었고,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줄기세포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지방 주입과 같이 시행했을 때 생착률이 많이 올라가고 흡수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래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장기가 좀 고장이 나면 네. 카센터에서 그 부품 새 걸로 갈아 끼듯이 줄기세포로 만들고 탁 갈아 끼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한 50년 후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좀 제가 좀 늦게 태어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와 일환으로 비슷한 건데 똑같은 건 아닌데 그 혈소판, 그러니까 피 중에서 혈소판을 이용해서 이제 예. 복구반이에요. 119인데 그 문제가 생긴 문해를 거길 또 많이 주입시키는 자기 피를 이용한 PRP, 이것도 각 의학 분야에 지금 다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뇨기과에 또 도입이 됐습니다. 예, 어떤 맞습니다. 똑같이 그 성형외과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듯이 치과에서도 저희들도 하고 치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외과에서도 이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이거는 혈장을 통해서 체열을 통해서 PRP라는 재질을 추출을 해내게 되고요. 이것을 지방세포와 같이 이식을 하여 최대한 아까 줄기세포와 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 최대한 생착률이 좋게 하고 흡수율이 적게 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에 대한 모든 궁금증, 모든 고민, 특히 남성분들, 그리고 또 그런 남성을 남편으로 둔 아내분들도 이 시간에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의학입니다. 네, 아래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고민 이 시간에 확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나이가 44인데요. 예. 전립선이 좀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립선 염증하고도 성기능하고도 좀 관련이 있나 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전립선 염증이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발기가 좀 이렇게 40대 초반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보통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다라면 그 전립선 쪽으로 해가지고 음경의 발기와 연관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신경들에도 염증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발기력이나 아니면 조루 증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조루나 발기부전이 젊은 시기에 온 경우에는 전립선 염을 의심하여 한번 치료를 해본다.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한다라면 큰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립선 염이 오면 어떤 그 성관계 시에도 좀 위축돼갖고 조루증도 같이 오지 않으셨나요? 아니, 조루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제가 뭐 다른 분들하고 어떻게 또 얘기를 못 드리겠고, 예. 조루증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발기가 예전처럼, 네. 이렇게 처음에는 뭐, 발기가 잘 됐었는데, 전립선 염이 온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강직도라든지 이게, 네. 통증도 좀 유발이 되나요? 사정통이라든가. 사정통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발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발기가 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루보다는. 예, 네, 전립선 염에 의한 발기부전도 일시적으로 올 수 있죠? 예, 일시적으로 올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전립선 염을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기부전이 유지가 된다라면 그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여러 가지 검사나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그러면 전화를 한번 우리 네, 받아볼까요? 김정 씨가 받아볼까요?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죠? 나는
성 기능이 말이죠. 잘 안 돼요. 그리고 분비물이 잘 안 나오는데 나이가 금년에 69세거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해서 당뇨가 좀 있는데 당뇨로 인해서 그런가 아니면 나이가 이제 한 70 가까이 되니까 그런 증세가 나오나 좀 궁금해서 내가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네. 보통 69세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노화가 어느 정도 되신 상태고요. 전립선 건강이나 정랑, 아까 사정과 연관된 기관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호르몬 분비나 다른 정액 분비나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당뇨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예. 그 이외에도 즉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남성 호르몬 수치 정도를 체크를 해서 네. 혹시 그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든가 하면 외부에서 좀 보충을 해드려가지고 전체적인 성 기능을 올려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부에서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보통 남성 호르몬 제제는 먹는 약도 있고요. 주사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매일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주사제는 2주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엉덩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버님 저희가 그 내용 호르몬요법은요. 그럼 호르몬 요법은 네. 요건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길게 말할 필요가 없고 예. 이게 약이 전부 보험 처리 됩니까? 아니면 보험 처리 안 되는 약이에요, 주사나. 자, 예, 예. 말씀을 드리면 요거에 네.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험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다 한번 방송 끝나고요. 다음에 한번 뉴스를 한번 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르몬요법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그 전화번호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말씀 나눠보세요. 네, 전문의 예, 선생님 예. 모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52살이고요. 예, 이게 좀 위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약간 후있거든요. 아, 예, 생기가요. 예, 아래쪽에 약간 후이고 까늘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되게 보면은. 예, 그리고 좀 둘레도 좀 애소한 편이고. 예. 그래가지고 좀 문제성이 조금 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은 보통 본인 성기에서 실제적으로 한쪽으로 휘는 음경 만곡증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페이로니시 디지즈나 이런 식으로 진단명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같은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와 동시에 그 음경이 둘레가 왜소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자가지방이나 아니면 대체진피를 이용하여 음경 둘레 확대와 만곡증 교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용은 얼마 듭니까? 자, 아버님, 그 돈 얘기나 어느 병원을 가면 돼요? 돈 얼마예요? 그거는요,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한테 사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선생님께서 뭐 좋은 전문 병원 같은 데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좀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네, 예. 이렇게 저희가 얼마예요? 그다음에 그 약 이름이 뭐예요? 그다음에 어느 병원 가야 돼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송에 해드릴 수 없다는 이 점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그러면- 하나 더 한번 네, 우리 전화 정원 한번 받아볼까요? 씨가 좀 걱정되지만 한번 받아보시죠.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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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예, 두 수고하십니다. 분들이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예, 나이는 52세고요. 예, 척수염 치료 한 10년은 받았고요. 예, 발기부전하고 저루증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갖고 예, 발기부전은 약하고 링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있죠. 예, 그거 사용하고 이제 저루증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는 거 그런 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매번 이제 번거롭고 예,
네, 저 척수염은 이제 그 치료 선생님이 성기능 장애가 이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번거로운 게 좀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같고요. 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발기부전이나 조루나 치료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조절을, 현재 상태에 대해서 조절을 해드리는 수준이 현재 의학의 한계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때그때 먹는 약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학이 많이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그 정도로 유지를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척수염 잘 치료받으시고요. 또 척수염이 좀 더 있다 그러셔도 발기부전이나 조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치료 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예. 보형 삽입술이라든가 조울증 같은 건 뭐 주사제 이런 예. 것들도 가능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음경 확대술에서 이 자가 이식법 같은 것을 살펴봤고 이제는 대체 진피 이식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이거 재밌는 내용이겠네요. 네. 예, 보통 아까 언급해드렸던 자가 지방을 이용한 그 음경 확대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흡입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좀 음경이 물렁물렁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대체 진피를 이용해서 음경을 확대를 해드리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게 되었고요. 예. 보통 이제 화상이나 다른 문제로 인하여 그 피부가 결손이 생긴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이런 알로덤이나 라이오플란트 예. 같은 재질을 음경 확대에도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없는 피부에다 또 저런 피부를 다시 입혀하고 또 두껍게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외부에 두르는 건 아니고요. 피부 밑에 층에 아까 지방이 들어가는 같은 위치에 이러한 재질들을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아하.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장갑을 껴도 예,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산소가 잘 들어가지 않고 짓무르게 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예, 저는 우리 맨살에도 뭘 또 하나 이렇게 씌우거나 집어넣게 되면 예. 산소가 더 그 좀 통과가 안 된다거나 내 살처럼 반응이 안 된다거나 이런 혹시라도 부작용은 어떨까요? 예.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재질은 다 네. 살아있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알로덤이라는 재질은 인체 진피를 이용한 재질이고요. 아하, 예. 면역 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 처리를 한 재질입니다. 그리고 네, FDA나 예, 뭐 우리 다- 식약청 이런 건 다 허가가 받은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예, 예. 요런 상품이 여러 개가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이것도 있습니다. 상품명이 아닙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주제를 한번 그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남성 성기능 장애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기부전이나 조루, 그다음에 성기 왜소 컴플렉스, 남성 호르몬 장애 이런 것들을 결국은 병원에서 또는 아니면 가정에서 적절한 도움을 통해서 충분한 그 추후의 성생활을 만족할 만하게 누릴 수 있는 네.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병원을 내원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예. 예, 또 하나는 그 남성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남자하고 이렇게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둘은 아니지만요. 큰일 날 소리인데. 그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좀 여성화되고 여자분들은 애기 낳고 한 50대 되면 좀 예. 고라이가 돼갑니다. 이게 예.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 예.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그 보충해서 남성다워지는 그런 요법은 없나요? 예. 예전에는 보통 여성들만 여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요즘은 남성도 50대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경구용 약제나 아니면 주사제를 이용해서 그 호르몬을 보충을 해드리게 되면 네. 성생활의 건강도가 일단은 향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성욕의 증가, 전체적인 근육량의 증가, 예. 이런 것들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 암이 있는 분들은 이걸 많이 드시면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일단은 절대 금기증 중에 하나가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기 이전에 항상 전립선 암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다른 신체 검사와 검사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전립선 암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전립선 네. 암의 증상은 거의 없다는 것 같은데 저희가 통증도 같이 오늘 전립선 통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 방송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예. 암과 전립선 통증, 그다음에 예. 암은 또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예.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되는지. 예. 네. 보통 전립선 암은 증상이 초기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과 거의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에 여러 번 소변 때문에 깨고 그다음에 소변 보고 나서 잔뇨감이 많이 든다라든가 이런 예. 전립선 비대증과 거의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하여 전립선 암을 검사를 해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50대가 넘으신 분들께서 혹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을 가지고 계시면 비뇨기과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예. 받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전화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많이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예. 남성들이 젊어지려면, 예. 남성 호르몬 많이 키우려면, 예. 제가 이제 49세면 39세다, 29세다 이렇게 정신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 예, 하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내용을 살펴주셨습니다. 남성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맨비뇨기과의 박성렬 원장과 함께 남성 성기능장애 원인과 치료 또 전립선과 남성에 대한 그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